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운 노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찾는 단체와 가족들의 발걸음은 점차 줄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김주연 기자입니다. 필스팍 요양원에 있는 한국인 연장자는 총 45명.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가족과 함께 설을 보내기로 계획한 사람은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요양원인 헤어먼트 요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매년 명절을 맞아 부모를 방문하는 이들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애로우시는데 가족들도 매년 20, 30% 이상씩 방문하시고 오고 가고 모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너무 바쁘셔서 그러는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명절 때면 어김없이 소외된 이들을 찾는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다양한 공연으로 명절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헤어먼트 요양원에서는 카리스 선교 무용단과 하늘종합복지관의 라인 댄스 팀이 신명 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피터슨팍 요양원에서도 YWCA 팀이 장구춤을 비롯해 선비춤, 살풀이춤 공연이 진행돼 연장자들의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딴딴딴딴 따란딴딴 이런 곡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운동이 많이 돼요. 그게 노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체조예요. 각 요양원에서 공연을 펼친 봉사자들은 오늘 공연을 2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흥겨운 가락에 어깨춤을 들썩였던 연장자들은 이날을 수개월 전부터 기다려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명절이면 괜한 쓸쓸함이 커져가지만 오늘 흥겨운 가락과 함께 설을 맞은 연장자들은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KBC 뉴스 김주연입니다. 작년 8월부터 전국에서 300여 명이 감염되면서 논란이 된 살모넬라균의 원인이 땅콩버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리노이 지역에서도 이미 5명 이상이 땅콩버터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관리예방국은 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땅콩버터는 피터팬과 그레이트밸류 브랜드로 이 가운데 시리얼 번호 2111로 시작되는 제품들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콩버터가 살모넬라 감염의 원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감염자의 85%가 이 땅콩버터를 먹고 열과 복통, 구토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는 땅콩버터에 어떻게 살모넬라균이 들어가게 됐는지를 조사 중이며 문제가 된 제품을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2006년 5월 이후 구입한 땅콩버터는 되도록 폐기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땅콩버터 제조사인 코네그라는 문제가 된 브랜드를 시장에서 100% 리콜 폐기 조치했으며 정밀 자체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는 겨울철 제설 작업이 정치권에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대 10인치까지 눈이 쌓인 데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눈 폭풍에 대처한 시카고 시 정부 제설 작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기상대의 폭풍 경보에 따라 750명의 직원을 총동원하는 제설 작업 3단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눈이 내렸지만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뿐 아니라 소화전, CTA 정류소까지 3단계 제설 작업 조치로 충분히 정리가 됐다는 게 데일리 시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시장 선거에 나선 도로시 브라운 후보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데일리 시장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눈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눈이 그친 후 인도와 도로변에 쌓인 눈을 정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입니다. 데일리 시장은 이번 제설 작업 역시 문제가 없었으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의 외야 펜스 출입문이 광고판으로 이용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시카고 컵스 측은 야구장 관중석과 필드를 구분하는 좌우 펜스 벽돌담 외야 출입문에 스포츠 의류 업체 언더아머의 흑백 로고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외야 출입문의 광고판 활용은 오는 200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 블렁크 마케팅 담당은 벽돌담과 담쟁이 덩굴로 대표된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솟는 선수들의 연봉으로 인해 수익 창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컵스 팬들은 이는 70년간 이어져온 리글리 필드의 전통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14년 지어진 리글리 필드는 지난 1937년 보수 작업 당시 외야 펜스를 만들면서 담쟁이 덩굴 등과 어울리도록 문을 초록색으로 칠했으며 이후 단 한 번도 광고가 게재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시카고 한인경제인협회가 박재윤 전 한국 재무부 장관을 초청해 경제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1세기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미나에 앞서 협회가 가진 이 취임식에서 김병탁 회장이 임하고 신임 헨리 심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헨리 심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시카고 지역 경제와 금융 관련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인경제인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저희들이 가진 탤런트를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으로 한 2년간을 끌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 취임식에 이어 한국의 세계화를 주제로 박재윤 전 장관의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 통상산업부 장관을 역임했고 부산대와 아주대 총장을 거쳐 현재 IIT 방문 교수로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총영사관과 코트라, 한인회, 상공회의소, 평통 등 단체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21세기를 우리가 내다볼 때 한국이 그러한 성공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세기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한국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에서도 영어 사용을 늘리는 등 인적 자원의 적극적인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2세들에게 한국의 정체성,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2세들은 가능한 한 완전하게 아메리카나이즈 되는 것. 이것이 저는 한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좁은 땅, 많지 않은 자원으로 결국 사람만이 살 길이라는 설명입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에도 보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정계와 재계 등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연방 상원 국토안보 소위원회가 미국 비자 면제국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작년 말 의회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상원 전체 회의 의결과 하원 표결,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08년을 목표로 미국 비자 면제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 입장에선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인 기각률 3% 미만 기준을 초과해 비자 면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27개 국가 국민들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가 공조해 올해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등 미국 비자 면제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생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입증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치매와 뇌졸중 등 뇌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쥐를 비롯한 몇 종류 동물들의 경우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사람의 뇌세포에 대해선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와 스웨덴 합동연구팀은 사망한 사람의 뇌 조직을 관찰한 결과 뇌 앞부분에서 신경줄기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중 10%가 뇌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완전한 신경으로 성장하고 뇌의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을 형성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무엇이 신경줄기 세포를 만들어 이동하게 하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종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어제 하원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청문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청문회에 맞춰 미주 지역 한인단체들은 결의안의 의회 통과를 지원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로비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특히 지난 12일 가토 료조 주미 일본 대사가 직접 하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를 방문했습니다. 가토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미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과를 위한 첫 단계인 심의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한 명인 캘리포니아 다이앤 위슨 의원 사무실에도 일본 측의 로비스트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일본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48명 의원 전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고 일본 자민당 다수 의원들이 결의안 저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어제 하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군 위안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결의안의 미의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MKTV 김지혜 기자입니다. 사회가 종군 위안부 결의안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센터에서는 지난 11일 H마트 등 세 곳에서 종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에 통과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총 254명의 한인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양마트도 지난 8일에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4일 만에 1,510명의 한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주소를 제시하면 해당 지역구 하원의원을 찾아 서명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쇼핑을 하러 왔는데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원에 상정된 종군 위안부 결의안은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로비 활동을 통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에 대해서 경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청원서를 보내기 위한 서명운동은 플러싱, 뉴저지, 롱아일랜드 한양마트 지점에서 이달 말까지 계속 실시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울종합복지관 시카고 사무소가 연장자 대상 전화세 환급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차상구 회계사와 고경남 회계사가 공동 진행한 이번 서비스에 400여 명의 한인 연장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환불된 금액은 1인 30달러, 2인 40달러, 4인 60달러 순입니다. 이날 서비스에 오전 8시부터 한인 연장자들이 참석했고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연장자들에게 부수입이 됐습니다. 미주 우남장학회가 1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장학사업은 오는 3월 25일 우남 이승만 박사 출생 132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행사로 추진 중입니다. 응모 대상은 북미주와 중남미 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에 해당하며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에세이와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마감은 3월 17일까지며 문의는 미주 우남장학회로 하면 됩니다. 한국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하면 여권 재발급이 자동 중단되는 것으로 밝혀져 여권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외교통상부는 5년 이내에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할 경우 사법당국에 통보되며 조사가 종결되기까지 여권이 재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되는 사례가 많아 분실 사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 여권 재발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정부가 건설을 추진 중인 시카고 남쪽 윌 카운티 57번 고속도로 인근 피오톤 공항에 2개의 항공사가 입주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현재 공항 부지의 약 절반가량 매입을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오톤 공항은 주정부와 지역 정치인들이 시카고 남부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공항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6원이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6.4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7.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5.5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0.0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2.7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0년 내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다우존스를 중심으로 최근 이어진 지수별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2.5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12,767.5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9포인트 소폭 하락해 2,496.3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27포인트 떨어져 1,455.5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8도까지 올랐지만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17마일 속도로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에 그치는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화씨 영하 3도는 섭씨 영하 19도에 해당합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7일 토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올 확률은 50%입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기온은 11도가 예보됐습니다. 18일 일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19일 월요일 흐린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금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